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4월 들어서부터 우리 시장 참 좋은 모습들 보여왔었는데요.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은 4월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가오는 5월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감도 솔솔 불어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코인에서 힌트 한번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국제유가 급등에 직면한 것에 더해서 FOMC 결과까지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해 있는 에너지 가격을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역시나 즉각 반영되면서 국제유가 전날보다 6%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FOMC가 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FOMC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연준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동결이라는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내부 이견은 더 뚜렷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준 위원 12명 가운데 4명이나 성명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가 나온 건데요. 반대한 4명 중에 3명은 향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인상 가능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는 이 완화적 기조를 보이는데 반대를 한 겁니다. 매파적인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월 의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또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어서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다만 현재도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제 오는 5월 15일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퇴임 후에도 그런데 이사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재차 조금 피력을 한 만큼 이제는 파월 이사를 품는 연준이 향후에 어떤 기조로 조금 달려갈 것인지 우리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였는지 두 번째 내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를 거치면서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부터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한때 7만 5천도 잠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결과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긴축 지속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매도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FOMC가 지난 이후에는 길게는 며칠까지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봤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을 때 앞으로의 전략을 조금 발빠르게 세우고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전략들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57% 하락하면서 75,900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75,000도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희망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죠. 1%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2,259달러까지 내려와 있고요. XRP와 솔라나는 그래도 그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0.2%,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밈코인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도지코인은 짙은 녹색을 혼자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시장에 약간 남아있는 그 온기를 이 도지코인이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바이누, 페페까지도 도지코인을 뒤이어서 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 일단은 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 것인가 이게 궁금하시겠죠. 저희 방송에서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어느덧 4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밤에 또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다소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이제 13% 정도 상승이 나왔으나 마지막 발목을 FOMC가 이제 잡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4월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5월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 오늘 방송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4월이라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본다면 이 얼마 만에 월봉을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건가 또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5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우리 시장도 더욱더 열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5월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날에는 조금 현금을 가져가려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돈은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에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또 한 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매주 수익을 내기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들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히든코인이었죠. 바로 제타체인입니다. 제타체인이라는 코인을 이제 지난주에 히든코인으로 추천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4거래일 만에 이제 1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히든코인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그것도 4거래일 만에 15%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히든코인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혼자서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래소를 열어보시는 분들 번번이 실패하셨던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기 위해서 히든코인 준비해 오시는 거니까 방송 말미에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FOMC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금리 동결 우리의 예상 그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의 그 매파적 기조가 조금 엿보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2%대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유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한 금리 동결보다 이제 그 너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완화적인 신호를 이제 원했는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네.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주요 FOMC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핵심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3.5%에서 3.75%로 이제 동결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작년 말에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3회 연속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임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4명의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3명은
향후 이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매파적인 이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반전은 파월 의장의 거치 발언이었습니다. 5월 15일 이제 의장 임기가 끝나지만 2028년까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전임 의장들이 이제 물러날 때 이사직도 사퇴하던 관례를 깬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전체적 압박 맞서서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죠.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이사로 남더라도 이제 새 의장의 정책 결정을 방해하거나 뒤에서 조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시장은 이에 대해서 파월의 잔류를 이제 트럼프의 급격한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방어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물가는 지금 계속 아직 높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금리는 묶어두고 이제 나는 이사로 남아서 연준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임기 중 마지막 FOMC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원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로 남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요. 여태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사로 남으면서 이 연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내가 조금 더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빈 워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책 기조가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새로운 연준이 어떻게 조금 끌고 갈 것인지 저희 방송 통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OMC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물 ETF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뭐 계속해서 유입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들도 언제 조금 돌아설지 모른다 불안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제 ETF 유입량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7만 달러 중반 가격대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 이번 달 들어서만 지금 ETF 유입량이 지금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이번 달 들어서 4억 달러를 이제 돌파한 모습이 나왔고요. 확실히 이제는 조금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XRP 현물 ETF도 보시면은 이번 달에만 총 8천만 달러 가량이 이제 순유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전쟁이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네. 과연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이를 뒷받침해 주는지 바로 이어서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매번 확인해보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을 때는 또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했거든요. 전문가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이제 플러스 영역, 지금 이제 플러스 위에 초록색 부분으로 지금 이제 매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네. 바로 이제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지금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매도 압력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전체 거래소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도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중 최저치를 이제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홀딩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거와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제 상승을 했죠.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래소로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지금 이제 입금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높았던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연중 이제 1년 중 지금 이제 최저 보유량을 찍고 나서 네. 지금 다시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전에 보셨던 이제 지표인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지금 매도 압력으로 돌아섰다는 그쵸. 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가 약간은 조금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조금 라인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까지는 흐름이 이제 좋았는데 지금 이제 상승분을 이제 그대로 이제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원화 기준 1억 1,300만 원 지지 여부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3, 4월의 악재를 모두 소화하고 이제 정고점인 1억 1,700만 원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1억 1,300만 원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지금 매도 압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네. 보셨을 때 추가 하락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일단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지만 1억 1,300만 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업비트 기준으로 그 위에서의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잘 버텨주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도 그럼 슬슬 옆으로 눕게 되는 걸까요? 네, 이더리움도 지금 어제 이제 2.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전부 반납 후에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이 초록색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면서 360만 원 이상까지 재돌파를 하려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그려둔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돌파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 추세가 5월 달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360만 원, 원화 기준 360만 원을 재탈환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뭐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360만 원을 돌파하는 게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33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돌파하는지까지 향후 며칠 동안의 추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 중에 마지막으로 XRP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너무 오랜 기간 옆으로 눕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XRP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유감스럽게도 지금 4월 한 달 내내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지금 제자리에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큰 변동성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제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서 지금 60일 동안 지금 횡보로 인해서 네. 상단에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가볍게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2,000원 이하로 이제 약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네. 이제 물량을 털기 위한 구간을 만들 가능성도 이제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200원 원화 기준으로 2,200원 돌파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XRP는 조금 우리가 홀딩하면서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2,000원 선을 맴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지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XRP 조금 더 긴 호흡 가져가시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간략한 가격적인 라인들 짚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워낙 한정적이라 이 정도밖에 전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메이저 코인들은 살펴봤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알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을 워낙 잘 잡아주고 있으시다 보니까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오늘의 히든코인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히든코인은 바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최근 어젯밤 시장이 음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특정 가격대를 지금 사수하는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 종목입니다. 제가 표시해드린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기준봉 캔들의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15%에서 최대 25%까지 수익 구간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서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은 지금 이 히든코인 명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잡고 가져가야 됩니다. 슈팅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빠르게 또 식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문가님의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자세한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도 요즘에는 분할 매수 그리고 DCA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한 번씩 또 강연도 진행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DCA라는 이제 분할 매수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비중 100%를 한 번에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 그쵸. 철저하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DCA 분할 매수 전략을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 QR로 입장하시면은 꼭 많은 이제 전략과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뭔지 제가 꼭 직접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DCA가 뭔지부터 이 DC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실전 전략들까지 조금 알려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DCA는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의 약자로서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구간에서 네. 정해진 금액을 이제 자동으로 추가 매수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보유한 종목이 이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네.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쵸. 고민이 많으시죠. 네. 예.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가장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이제 매주 화요일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입장하셔서 꼭 이제 전략을 이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DCA 말로는 들어봤는데 이 분할을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디에서는 진짜 마지막 최후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DCA와 관련한 정말 심도 깊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에 대한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참 정보방에서 전해주시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XRP 리플에 조금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 조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XRP를 지금 이제 장기간 지금 보유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커진 손실로 인해서 지금 실망이 크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금 XRP 복구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XRP 손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손실을 복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XRP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죠. 또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물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금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준다고 하십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